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저번 주 한 수요일? 화요일? 이 정도쯤에 뜬 걸로 아는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3시는 정조의 라이브 방송이죠? 그 라이브 방송에서 주제를 다뤄보려고,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 제가 월급제 직원 했던 그때 그 썰이랑 지금 공고로서 올라온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이를 해드릴게요. 2번 오토바이 앞번호판의 효용성. 앞번호판이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딱 보시면 내용이 그거예요. 딜리버리 N 정규직 라이더 데모집, 바이크 보험료 무상, 주 5일 근무. 이거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 대신 그거였어요. 이거랑 그때랑 월급제랑 달랐던 내용이 뭐냐면요, 그때도 월급제였지만 그때는 배민 라이더스의 계약직이었습니다. 여기는 정규직이죠. 그때는 계약직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요, 그렇진 않았어요. 3개월마다 그냥 무조건 계약서를 새로 써야 돼요. 3개월마다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3개월 해서 총 2년을 넘기질 못했어요. 제가 정확한 그때 당시에 법리나 아니면 그런 걸 들어본 건 아닌데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들리는 이야기로는요, 계약직으로도 2년이 넘어가면 뭔가 정직원을 해줘야 된다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돼서 최대 2년밖에 못하게 하도록 3개월 연장해서 계약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배민 라이더스 소속 계약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월급제 직원을 했었는데요. 왜 그때 당시 제가 월급제 직원을 들어간지 아시나요? 혹시 예전에 월급제 직원 하는 것 중에 큰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이제 채팅이 딱 안 올라오고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직원의 그 메리트는 그거였어요. 바로 무사고로 1년 좀 넘어가면서 2년 되기 전까지 무사고로 하잖아요. 그러면 센터 매니저를 시켜줬습니다. 아예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 관련해서도 배민, 쿠팡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배민 관련해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 단순히 매니저가 되려고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 프리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직원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매니저가 조금 이상하게 봤죠. 다 대부분 프리로 한다는데 왜 직원 하시나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는 직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해서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프리도 중요한 건 스케줄을 신청하고 신청한 시간은 나와서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프리라는 것 자체가. 웬만하면 직원은 이제 단톡방에서 사람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쉬겠습니까? 주말에 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맞고요. 2022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회사로서, 아직 출범한 거 아니에요. 7월 1일. 딜리버리 N은 2022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회사로서 물류 네트워크와 새로운 혁신을 통해 배달의 미래를 만들어갈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핵심은 전기 오토바이를 사용을 어느 정도 비중을 할 거다라는 이제 모토로 회사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그때 당시 배민 라이더스를 없애질 말지, 없애고 나서 다시 자회사로 만들어서 하는 것 제가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원래는 쿠팡이랑 이제 배민 이 회사랑 관련해서 좀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강남특공대는 쿠팡이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콜을 빼면 얼마큼 주겠다고 하청 같은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사람을 모아서 예를 들어 얼마큼 콜을 뺀 다음에 쿠팡한테 그 지사장이 자기가 다이렉트로 돈을 받는 거예요. 쿠팡은 일단 지사장한테 돈을 다이렉트로 주기 때문에 한 번 거쳐서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배달 사고, 그다음에 산업재해 사고 이런 거 터졌을 경우에는 지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쿠팡 자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청을 주는 위주로 간 거고요. 배민이 하는 특징은 하청이라기보다는 자회사로서 지금 여기에 대표가 그거예요. 지금 배달의민족 인사 TM의 팀장인가 하시는 분이 대표로 들어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부릉이랑 손 잡았었죠, 부릉. 근데 부릉이랑 손 잡았던 게 진짜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 빠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회사를 설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배릉원이라고 해서 부릉으로 콜 다 빼주면 되는데? 잘 빠지면? 이거 다 콜 잘 빠지는데 이거를 꼭 만들 필요가 있나?
솔직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 봐도 뻔해요. 불응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지만 불응에서 먼저 올라온 코를 빼야지 배민원 코를 빼는 거는 뭐 힘들고 배민원 자체가 한 집 가는 건데 불응에서 꼭 한 집만 가게끔 정서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불응이 하던 내용들을 이제 아마 접고 자회사로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그 특징이 또 7월 1일이라고 하는 거 보면 좀 스멀스멀 보이죠? 그 뭐라고 하냐면 장마 더워지고 장마 시즌 전에 스멀스멀 뽑아가지고 딱 보이시죠? 그래서 배민원 비마트홀 코를 수행 100% AI 배차 강남 소초 송파 지역 뭐 한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늘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배민 라이더스도 그렇게 어느 정도 지사로 쭉 크게 있었던 것처럼 했기 때문에 한정적이라고 해도 늘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건 이제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저번에 옛날에 제가 월급제 직원할 때 큰 차이점이 바로 정규직이에요. 이거 정규직 차이. 요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이라고 해도 계약직보다 좋지 않은 처우 같다. 아니 뭔가 예를 들어 월 뭐 350 보장해 인센티브 뭐 어느 정도 쳐가지고 400이 딱딱딱 찍히게 월급이 나와. 그러면 진짜 좋은 거지. 이거 지금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0 정도를 월급으로 주면서 이 정도 하면 정규직에다가 4대 보험 들어가면요 괜찮아요. 그러면 좋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아까 뭐 계산한 거 네이버 카페에서 펴온 걸 보여드리겠지만 월 인센티브 포함해서 합쳐도 12만원 꼴밖에 안 돼요. 진짜로 안 됩니다. 정규직 이거 빼고는 뭐 별로 없죠. 4대 보험 가입 그나마 이거 4대 보험도 없었으면 진짜 이거는 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4대 보험 없었으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조금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정규직 6개월 수습기간 적용? 아니 6개월 적용하는 수습기간 하는 것이 좀 맞나요? 저는 사실상 처음 본 것 같은데 6개월 적용이 보통 3개월 아닌가요? 6개월을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엄청 뭐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수습기간 때는 그러니까 배달 사고 많이 내면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6개월까지 한 건 좀 특이하네요. 우리 여기 핵심 주 5일 근무. 여기에 저도 이제부터 예전 라이더 한 거랑 비교하면서 한번 해줄게요. 제가 처음에 직원으로 입사해서 들어왔을 때 주 5일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5일제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냥 회사를 다녔을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땡땡땡 피자에 직원으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쉬고 싶은 날 못 쉬었었어요. 다만 이 주 5일제 할 때는 주말 빼고는 웬만하면 쉬고 싶은 날 쉴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1 9.5시간 근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11시 출근해서 22시 퇴근. 여거부터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점심, 저녁 피크 완전히 풀로 채워가지고 빼는 시간인 거예요. 완전히 풀로 채워. 딱 제가 말했잖아요. 11시가 점심 피크 시작이고 그리고 보통 10시는 아니지만 보통 9시에 저녁 피크가 끝나는데 콜이 만약에 좀 더 이어진다면 10시까지. 그래서 딱 2시간. 여기에 봐봐. 도중에 휴게 시간 1.5시간 부여. 이건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이 휴게 시간 1.5시간은요.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11시부터 출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시작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 일반 배차였잖아요. 그럼 집에서 11시에 출근이다. 10시에 출근이다. 그러면 이렇게 쉬는 시간을 도중에 휴게 시간이 1.5시간이면 어떻게 가냐면요. 오늘따라 1시에 콜이 끊겼어. 그러면 그래요. 바로 보다가 또 누구누구 뭐 예를 들어 라이더님 쉬실래요? 아니면 뭐 만약에 쉰다는 사람 없으면 누구누구는 쉬세요 하고 그 사람들 그냥 바로 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이랑 그때랑 좀 달랐던 게 뭐냐면요. 저는 그때 당시 이런 거였어요. 집이 여기인데 처음에 콜을 키면 딱 그래요. 콜 잡지 마세요. 정수님 콜 잡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정릉역 쪽으로 오세요. 정릉역 쪽으로 달리세요. 아니면 금호역 쪽으로 달리세요. 그래요. 일단 달려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최악의 콜들이 많으니까. 그럼 일단 가서 여기서 콜을 11시부터 뭐 1시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 여기 막 이런 데 막 가 있기도 해요. 막 이런 데 가 있고 막 이런 데 막 이상한 데 가 있어요. 막 뭐 국민대학교 당연히 넘어서 막 여기 막 무슨 산뚱땡이 막 이상한 데 가 있어요. 가 있다 보면 갑자기 콜이 없다. 그러면 이제 쉬라 그래요. 그럼 쉬라고 하는 의미가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이야 내가 콜을 치다가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대충 집 가는 방향이라도 하나 잡아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와서 집에 들어와서 쉽니다. 지금은 그래요. 쉬려고 마음 먹으면. 아니면 쭉 일을 하던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쉬라고 하면 이 근처에서 쉬는 게 좋아요. 왜 이 근처에서 쉬거나 여기서 쉬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1시간 쉬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어플을 꺼요. 1시간 쉬라고 하면. 왜냐면 어플 시간으로 쉬는 시간을 정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맘먹고 가려고 하잖아. 아마 20분 걸려서 가겠죠. 가겠죠 다시. 여기 갔죠. 그러면 한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 30분 쉬다 보면 다시 코를 30분,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쉬었으니까 코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키면 다시 시작해요. 정릉역 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옥수동 쪽으로 다시 가야 돼. 30분 쉬려고 여기 왔다가 다시 가야 돼.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뭐 여기 원래 기름역 여기 센터가 있었어요. 센터에 들어가서 쉬던가 아니면 그냥 이 근처에서 편의점 들어가서 쉬던가 하고 이제 버텼다. 더운 날이든 추운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사람들이 이제 라이더들이 쉬니까 빨간색 콜이 들어옵니다. 빨간색 콜. 아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만약에 사진을 찍어놨다면 보여드렸을 텐데 빨간색 콜이 뭔 줄 아세요? 일반 매체 옆에 위에 픽업 몇 분 지남이라고 해서 그게 픽업이 지나버리면 시간이 빨간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빨간색 콜을 줍니다. 콜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욕바지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욕바진 거예요. 그 콜을 받으면 일단 가게에 가서도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해서 일단 엄청나게 한 소리를 한번 듣겠죠. 뭐 배달 기피나 사고 처리 맞아요. 일단 무조건 그런 콜을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 프리는 절대 안 가기 때문에 일단 욕바진 거예요. 욕바지 가면 일단 들어가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저 지금 잡았어요. 저 뭐 직원이에요. 이런 거 다 가게 사장님들 이해를 못 해요. 그냥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내가 뭐 언제 잡았는지 저는 뭐 예를 들어 잡은 지 뭐 2분밖에 안 지났어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딜리버리 N에 아마 해야 될 일들이지 않을까. 그러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뭐 어떻게든 받아와요. 그러면 또 배달을 가. 근데 배달을 가는데도 이제 막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요. 고객님이 너무 뭐 화가 나셔가지고 뭐 언제 오냐고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십니다. 그런 연락이 와요. 오면 그런 거 보면서 또 가서 욕을 먹겠구나 라고 하면 또 그냥 그 상태로 가면 보통 그래요. 하루에 한 3-4명은 그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집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진짜로요. 이 팔짱 낀 거를 멀리서부터 보여. 내가 이 집 근처에 갔는데 막 다세대 주택이고 막 다닥다닥 있고 막 우리 그거 보잖아요. 도로명주소 보잖아요. 그거 볼 필요 없어. 이거 하면요 멀리 딱 그 골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콜들을 계속 뺄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한 건데요. 뭐 보면 전기 내연 바이크 뭐 무상 지원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리고 뭐 유상 종합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빼고 이 종합보험이나 이거 2개, 그러니까 자차로에서 이 2개가 되는 사람들은 유류비는 또 유류비 하나 또 얘기해 드리구나. 유류비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유류비 지원을 유류비 지원이다라고 하면 저는 보통 그건 줄 알았어요. 뭐냐면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뭐라고 하냐면 주유소 이름 뜨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표가 나오잖아요. 이 전표를 모았다가 줘서 뭐 예를 들어 유류비를 따로 지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다시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꼭 센터로 가야 돼. 여기 센터가 있었어요. 북부센터에 여기 하나가 있었거든요. 여기 센터에 하나 있거나 제가 그러니까 왜 정릉역 쪽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 센터에 들어가서 주유소 카드를 가지고 와. 그래서 아무 데서 기름 넣고 다시 갖다 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주유를 해야 되는데 꼭 여기를 가야 돼. 그러면 아니면 옥수동에 이쪽 근방이었는데 여긴가? 하여튼 이쪽 근방에 뭐 다 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좀 퍼와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글씨 보면 안녕하세요 현어 베라 지 프리니까 라고 써있네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 해보면 현재 커넥터, 도보자전거 킥보드 뭐 이런 자료 뭐 라이더스는 뭐 있는데요. 전에 폐지된 후로 다시 나오는 거고요. 정의하자면 베라 뭐 지업 월급 맞다. 소송은 딜리버리 N 근무 형태 주 5일 11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무 시간 내 1시간 30분. 저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저거는 급여 형태 1 86,660원 기본급 인센티브 조건 충족 시 연간 최대 1급 126,660원. 이거를 인센티브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이 인센티브가 왜 안 되는지 말씀을 일단 해드릴게요. 저는 유일하게
그 매니저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인센티브 조건을 끝까지 채운 사람이 제가 자기가 일을 하면서 한 명 봤었는데 이번에 내가 두 번째래요. 두 번째로 봤대요. 그 정도로 저는 진짜로 완전 뭐 거의 막 쉬지 않고 빡세게 했었거든요. 일을 엄청 빡세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일 11시간 근무인데 1시간 반을 예를 들어 그 쉬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 일 인센티브가 뭐 30개를 해야 돼요. 근데 장거리 똥콜만 오지게 가가지고 28개 했어요. 그럼 2개 다 하면 인센티브를 붙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녁 10시까지 근무라고 하면 한 10시 반까지 30분 더 추가해서 인센티브 2개를 더 띄워서 인센티브 최고를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을 못하는 게 이 똑같은 시간 안에 똥콜만 오지게 빼서 제가 뺄 수 있는 콜들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 콜을 어떻게 빼냐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빼요. 예를 들어 뭐 내가 기름역이 있어. 근데 뭐 금호역 근처에 픽업지 중에 똥콜 잘 안 빠지는 똥콜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기름역에서 금호역까지 가라 그래요. 이거 가는 시간 동안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 가서 금호역에서 픽업을 해서 뭐 워커힐 아파트를 가라든지 그래 말도 안 되는 걸 줘요. 애초에 내가 아무리 빨리 가도 픽업을 이런 식으로 엄청 멀리 가게 해놓고 여기서 그냥 워커힐 아파트 가라 그래. 그럼 이거 하나 빼는 동안 시간 엄청나게 되니까 급여제의 인센티브를 통과할 수가 없죠.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총적으로 하면 뭐 12만원이라고 하는데 누가 솔직히 말해서 점심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126,666원을 누가 받으려고 할까? 이거 하는 사람 없겠죠, 설마? 이제 두 번째, 오토바이 앞번호판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 네이버 카페에서 퍼온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요. 중국에서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시행했다가 실효성 떨어져서 전면 폐지했어요. 현 오토바이 중 전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기종은 4종뿐이고 나머지 10종은 부착물 불가래요. 그냥 단순히 국가에서 법 발의해서 통과돼서 당장 내일부터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이게 앞 번호판이 당장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실행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앞 번호판 자체가 어디에 달아야 되냐부터 해서 이게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그 법안을 발의한 사람 걸 제가 찾아보니까 스티커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티커. 근데 스티커로 해봤자 그렇게 큰 효용성이 있을까? 스티커로 해서 꼭 그게 만약에 스티커를 붙였다 한들 지금도 뒷 번호판은 꺾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앞 번호판에 스티커 붙이라고 해서 과연 붙였다 뗐다 하지 붙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앞 번호판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한번 보면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의 의견 해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요. 첫째, 자동차는 앞쪽 범퍼가 있어 일정한 위치에 번호판이 부착이 가능하나 이륜 자동차는 차종마다 전면부 구조 형태가 다르고 번호판 부착할 공간 확보하기가 어려움. 애초에 앞 번호판을 달려고 만약에 해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했던 오토바이들이야 뭐 달 수 있겠지만 지금 수십만 대가 나와 있는 오토바이에게 그냥 갑자기 달라고 하면 달기가 어렵다라는 말이고요. 둘째, 이륜 자동차는 공기 역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부분 전면이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전면에 평면 번호판을 부착하면 고속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유발하여 주행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번호판의 날카로운 재질은 보행자의 충돌 사고 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것 때문에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오토바이가 사람을 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이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그게 네모난 걸로 해서 만약에 사람을 딱 치면 더 위험하다. 셋째,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주요 목적은 카메라를 통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 자동차 전용 단속 카메라는 이륜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가 없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게 그거죠. 어디 위치에 붙이냐에 따라 사진 찍히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 앞 번호판이 통과는 됐었지만 그냥 바로 시행이 될 일이 있나 없나. 마지막으로 이제 호기심 많은 남자님, 그 다음에 정윤춘사님, 노을님, 철님, 두비님
다들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일찍 한번 가볼게요.